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의 주신 분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벌써 2달이 넘었고 지속적으로 병원비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아버지, 즉 배우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이 아닌 협의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개시하고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 즉 사례처럼 뇌출혈이 오셔서 쓰러져 계신 분을 말하겠죠.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과 이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결여입니다. 순간적인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의식을 잃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분이 의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자는 본인은 청구할 수 없겠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왜 청구인에 넣어놨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국가에 준하는 자격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할은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사건의 처리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청구서를 검토한 후에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사실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법원에 있는 가사조서관이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분이 진짜로 지속적으로 이런 능력을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되고 신문이 끝나면 심판을 하게 돼서 심판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후견인은 사건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되고 매년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심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 즉 아까 얘기 드렸던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 등입니다. 그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겠죠.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사건 본인, 쓰러져 계신 그분을 얘기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냐면 선순위 상속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등기 제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 사항이 다른 사람이 후견인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새로운 후견인을 등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년 후견 등기부에 후견인이 없다는 부존재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사무 능력을, 사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병원의 진단서가 되겠죠.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사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청을 할 때 이분의 재산 목록이라든지 뭐 소명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의 어떤 재산을 내가 처분할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띄시면 부동산 목록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겠고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를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같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청구인이 후견인 후보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후견인 후보자한테 필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뭐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후견인 후보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인이면 다른 사람의 후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 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나 수사경력 조회서, 뭐 법원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신용정보조회서입니다. 이 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빚이 많다거나 아니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성년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다 돌아가시면 자기 재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견인이 그런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한다면 이분들한테 불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후견인이 선임이 돼서 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동의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사전 현황 설명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재산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의식불명이 되셨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역은 뭔지, 얼마간의 기간을 요하는지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건 잘 기술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 목록이 있다면 재산 목록을 좀 정리를 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인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라든지 성년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같은 것도 적어 내셔야 됩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폼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포괄적으로 대리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인적관계, 즉 내 거주 이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보통은 넣어서 하게 됩니다. 뭐 누워 계신 분이 어떻게 내가 어디로 병원을 옮기겠다,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가겠다, 의사표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꼭 누워 계신 분을 떠나서도 정신지체가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배우자분이 정신적 제약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발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2달간 입원해 계신데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피성년 후견인의 요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리고 후견인으로 누구를 정할 것인지 그 동의를 해주신다면 보통은 배우자분이 청구를 하셔서 배우자분의 누워 계신 배우자분의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돈을 찾아서 그 돈으로 병원비도 지불하시고, 또 큰 돈이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를 하셔서 그 돈으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요양비로 지출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사례처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 계신 배우자분이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인이 누워 계신데 협의번호 상속에 도장을 찍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속인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뭐 지분별로 쪼개지게 되고 나중에 또 이걸 또 정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한 분이나 아니면 몇 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성년 후견인이 그런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협의 상속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뭐 우애도 좋고 가족 관계도 좋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하셔서 병원 진료비 아니면 뭐 요양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천안의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에 이승재 법무사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